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계 단체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시외버스를 기다리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에 오를 수 없습니다. 버스 안에는 전동 휠체어를 실을 공간도 편의시설도 없기 때문입니다. 눈과 함께 강추위가 시작된 12월의 첫날, 세계 장애인의 날을 이틀여 앞두고 장애계 단체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모였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6.4%에 머물고 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광역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 전장현 측은 국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되어감에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고속버스는 뭡니까 도대체? 왜 아무도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할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겠습니다. 이날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시외 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장현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속터미널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는 3일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방과 후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살펴주는 곳이 돌봄 교실인데요.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근무 중인 전담 인력이 내년부터 해직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7년째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일하는 최순자 씨. 비정규직인 최 씨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고용이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내년에는 아이들과 학교 곁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돼 최 씨처럼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은 강원 지역에서 150명이나 됩니다. 청천벽력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도 올해 1년 그러니까 무기색이 생기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직종이 이제 무기전을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속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구두이지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예산 문제로 저는 이제 해고가 된다는 걸 받았어요. 근데 도대체 납득할 수도 없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충격이죠. 초등돌봄 전담 인력은 교육계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입니다.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학교장이나 위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여기에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도 정부 방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올해처럼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무상 돌봄을 약속했던 정부가 관련 예산을 93억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교당 1명의 돌봄 전담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위기를 맞으면서 돌봄 교실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받아본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장애인 건강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52%는 경제적 부담이나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치과 진료가 필요할 때도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5%에 달했고 응답자들은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의사들이 장애 특성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점, 경제적 부담이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집애 감금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장애인들이
조만간 다른 시설로 거처를 옮겨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체벌 폭행하고 계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에 묶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장애인 전원을 군내 다른 복지시설로 옮겨 1개월간 심리 상담 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달 28일 인권문제 해결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지역 내 13개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 운영 문제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성상철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 1일 임명됐습니다. 성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병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홍조근정 훈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한 고령자와 어린이를 위해 이색적인 노력을 하는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곳에서는 신나게 노래만 따라 불러도 교통교육이다고 가요교실 선생님보다 인기 있는 경찰관도 있다는데요. 현장에 안하늘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노랫가락부터 멋진 춤사위까지 어르신들이 한껏 흥에 취해 어깨를 들썩이고 박수는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가요교실이 아닌 동해경찰서가 주최한 교통안전교육 노래교실인데요. 노인 350명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교육을 유행가로 바꿔 부르게 한 것입니다. 네, 기존의 우리 교통안전교육은 설명 위주로 일방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도 없었는데 교통 상황을 좀 넣어가지고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중가요를 개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노래교실을 더 활성화하고 또 내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교통약자인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들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교통사고율을 낮춰보고자 노력했지만 효과가 부족해 교통지도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교통경찰관들이 기타 연주로 리듬을 맞추고 대사도 직접 했습니다. 전국 최초 노래교실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교육의 이해는 높이고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 작년 동해시 교통사망자 8명에서 교육 후에는 0명으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수업이 즐거우니 여기저기서 교육 요청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의보다도 노래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싶고 앞으로 잘 지키겠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가졌습니다. 평상시에도 교육 내용이 생각나 무단횡단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또한 준수하게 되었다는 반응입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외울 수 있는 노래 가사가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동해에서 복지TV 뉴스 안하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일자리 동향 모니터링지 드림잡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과 국내외 동향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드림잡 리포트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제16회 우리하나 볼링대회가 열립니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성인 장애인 5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3일부터 5일까지 제14회 서예교실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출발, 다시 서는 열정의 손끝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복지관 서예교실 수강생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지난 1994년 창립한 이래 97명의 심장병 환우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포항 심장병 후원회가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포항 심장병 후원회의 밤 행사에는 4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죽도점 박정수 씨가 의장상을,
포항시청 구진규 씨가 특별상을 받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신항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인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시범운송 화물선이 입항했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한과 북한, 러시아 간의 물류 협력 사업으로 이날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 운송 화물선 입항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러시아산 지하자원이 북한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역된 유연탄은 포스코의 제철 공정에 사용됩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에서 2015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는지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는 여야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5년 장애인복지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기초급여를 연간 180만 원에서 244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장애수당도 월 3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요구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1급에서 3급까지였던 것을 6급까지 확대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금년에 5만 4천 명에서 내년엔 5만 8천 명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적 성격의 예산은 대부분 인상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1인당 월 8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 등의 사업이 새롭게 예산안에 요구되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 육성 사업 등의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 사업 예산 외에도 장애인 문화체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및 직업재활 관련 예산 등도 전년보다는 소폭 인상된 안으로 국회 최종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한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안을 처음으로 이번 연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된 금액보다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장애인 고약 사업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두 사진이지만 사진 속 인물은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옛 나들이 사진 속 공간을 재활용해 합성한 것인데요. 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흥미로운 사진 전시회 공원 전시관이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지나간 옛 추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날의 추억이 담긴 장소. 다시 찾아보면 크고 웅장하게만 보였던 것들이 작고 아담해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겠죠. 어느덧 연말입니다. 바쁜 삶 가운데 여유 없이 지낸 시간들, 잊고 지낸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